없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인적 제재 경쟁도 시작되나 봅니다. 유쾌한 시사토크 이브닝쇼.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사 뉴스가 조금 더 유쾌해집니다. 이브닝쇼.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여야 정치인들의 뜨거운 토론. 당신의 달팽이관을 자극시킬 속 시원한 토크. 수요 정치회. 네, 여의도 핫 이슈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수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훈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저희 방송 딱 끝나고 사실은 이제 그때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일주일 됐네요. 오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된 여태까지는 사실 대리사과였는데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늦었다 너무,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그래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세요. 사실들 나오면 우리 김지훈 앵커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네.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담하시고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지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그 사과가 시기가 좀 늦었다, 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집권당의 대표로 그렇게 하신 건, 사과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것 같은데 또 지적하시는 측면들을 보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3일 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대리 사과다 이런 것이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때는 사실 장례 기간이었고 그래서 직접 어떤 말씀을 이제 하는 게 맞지가 않았고, 다만 14일 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최고위원회가 없었고 15일 날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발언을 공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사과의 말씀 중에 보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라는 네. 이 말이 용어가 적절하냐, 이 말을 네. 그 야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이 진실을 의혹 수준으로 내려놓기 위한 그러한 의도적 발언 아니냐, 그런 용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신데, 예, 그런 참 비판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낙연 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피해 고소인이다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네네.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의 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용어 하나하나에 담긴 그런 의미까지도 국민에 대한 사죄와 또 반성, 또 이런 것들이 또 그 어떤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어떤 자세들이 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저희가 일본이 수없이 사과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저희가 위안부 문제다 등등에 대해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과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사과해야 될 대상에게 사과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해찬 그 대표의 사과가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첫째,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하셨어요.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 안 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얘기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시고 국정 공백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행정 공백. 지금 행정 공백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성추행이란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러셨어요.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얘기 안 하시고 아까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다 못한 신조어를 이번에 최초로 들고 나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피해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해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 도가니 아이들에게 피해 호소 아동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안희정 사건에 있어서 김지연 씨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분에게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서지연 검사가 피해를 주장했을 때 피해 주장 여성,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피해자라고 어떻게 보면 그 유죄, 안희정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그다음에 안 국장, 그 검찰국장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언제 그분들을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일관된 주장. 그리고 뭔가 유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될 만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됐을 때 일관되게 저희는 피해자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음란 문자, 박원순 시장이 보낸 것으로 사료되는 음란 문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옷을 입었다는 사진 등등이 지금 사적 포렌식에 의해서 확보되었고, 평생을 그런 일들을 판단해온 전문가들이 이것은 피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사적인 조력을 하시는 걸로 지금 결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상당히 피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걸 굳이 피해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4.4%나 되는 사람들이 이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국민들이 29.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근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단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걸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도 불만인 게 여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왜 모든 언론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언론이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야죠. 피해 호소인 피해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아까 그런 부분도 달게 비판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이것이 이제 뭐 여러 입장들이 이제 민감할 한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심해서 이제 뭐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나 지금 이혜원 의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이것마저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와중에 또 집권당이 대표가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도 겸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는 여야나 뭐 정치, 시민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또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천 의지 또 그런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함께 교훈을 얻고 고민해야 될 문제다. 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 이 점은 의도가 좀 이해를 없었다면 지금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어쨌든 뭐 지금 호소인, 피해자, 고소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 호소인이 가치 중립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기는 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말을 오랫동안 사실 써왔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픈 게 아닌가. 가치 중립적인 단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이밍상으로 가치 중립적이었냐라는 부분을 이혜원 의원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관 합동조사단 이제 발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고소를 한 A 씨가 사실 서울시 측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외부 인사들도 함께 다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고양이한테 보시나요? 생선 맡기는 거죠. 지금 A 씨가 주장하는 얘기 그리고 A 씨를 조력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여성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A 씨가 내부에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서울시 내부에서는 A 씨에게 박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고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내부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관계자들이 오히려 박 시장보다 더한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심각한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민 단체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하면 은폐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람들 손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저는 해야 검찰이 될까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야 예, 된다. 이게 공소권 없다고 우리 형사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저는 이건 사회적 정의의 차원의 문제로 갔고 당사자가 사망은 했지만 한 사람은 사망했지만 수많은 다른 당사자들은 지금 이미 방조죄, 누설죄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신데요.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이 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수사 기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이혜원 의원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투명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야 맞습니다. 다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이것이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한 지금 입장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라도 서울시는 관계기관으로 해야 되지만 더 그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는 노력. 비록 이것이 어떤 그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더욱 더 조심하면서 이 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는가? 지금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경찰이 알려줬다 했었는데 경찰은 우리는 알려준 바 없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요. 청와대 측은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는 알려준 바 없다고 했고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네. 근데 그 젠더 특보였나요? 네, 그분은 자기가 그렇다고 그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다. 자기는 물어본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요라는 질문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도 보시나요? 지금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SBS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가 보도됐을 처음 보도는 네. 분명히 그분이 외부에서 들었다라고 시장실로 달려갔다고 돼 있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시장님에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이 무슨 얘기냐라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분명히 돼 있고 그날 밤 9시 반에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돼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취재진 다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는
대책회의 모른다고 지금 얘기가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로 밝혀져야지. 지금 말이 계속 관계자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일이 아니라 이것도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등등을 통해서 저는 빨리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처음에 대책회의 했던 얘기가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SBS 네. 취재진의 문자에도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이제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모든 증거가 인멸돼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말 맞추기 끝나기 전에 문자 등등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빨리 저는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고소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경찰청 본청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경찰청 본청은 이제 청와대에 이제 이런 보고하게 사실을 돼 있죠. 알렸을 것입니다. 국정상황실 아, 등에. 그건 보고하게 돼 예, 있다고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만일 이것이 수사 기밀이 누설이 됐다면 또 그럴 그 합리적 개연성이 좀 많아 보이잖아요. 어떤 그런 라인에서 어디선가 이제 됐을 텐데 비교적 간단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가 수사 기밀 누설에 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하다 보면 뭐 단순히 한 두세 단계 뭐 조사를 해보면 뭐 통화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뭐 밝혀지리라 봅니다. 예. 네, 두 분 다 이거는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밝혀져야 걸로. 되고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누가 알렸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누설죄에 관한 것도 네. 중요하지만 저는 방조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조죄.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방조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내부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그 내부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자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가해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는 수사가 돼서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아직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벌이 돼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한 사람들. 묵살한 정도가 네. 아니라 더 심각한 가해를 하신 분이 있는 그렇죠. 걸로 지금 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2차 가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2차 가해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네. 보면은 뭐 이미 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저도 오늘 그 좀 영향력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오늘 좀 만났는데 또 그분이 어떤 글을 SNS에 써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제하는 그런 글 요청하는 글도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이게 없어요. 정쟁화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 또 이런 것들의 선의에 비해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고 책임자 처벌이고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교훈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에 이런 아픔을 겪고도 우리가 그런 사회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죠. 지금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이런 것이니까 좀 자제가 돼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어떤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지 않아야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 민주당의 윤중병 의원이 네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네네. 네 물론 이제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분을 또 박원순 시장과 같이 뭐 갖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애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만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신 분이 없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성추행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지금 네, 고소를 한 A 씨 입장이라든지 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뭐 여러 여성들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상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다른 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조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이런 것들이 그것이 뭐 민주당의 어떤 공식 입장이 이런 게 아니라도 민주당 그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민주당을
정말 더 좀 국민께 죄송한 입장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이런 때는 정말 상처받으신 국민 그리고 피해 당사자 입장을 생각하면 거기에 온전히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돌출 발언, 돌발 발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들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참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역지사지 말씀이십니다. 공감 능력 이게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입니다. 예. 무겁게. 네. 근데 뭐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벌써 꺼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름이 벌써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까지 지금 포함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회훈 의원님 이름도 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은 뭐 자리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듬는 데 모든 걸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민주당이 당원 당규대로면은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여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통합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부겸 선배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대선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추행과 관련된 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저는 국민들께 굉장한 실망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박수현 의원님 네,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아픈 지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이 당원 96조 2항 이 관련 부분을 이제 만든 것인데요. 당원 지켜져야죠. 지켜져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문제는 아마 그 당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방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의 문제가 생겼고 내일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큰 충격일 뿐만이 아니라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게 거의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유권자만 1,0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당원을 지키는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울, 부산 혹시 모르지만 경기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큰 재보궐선거를 집권당으로서 그 당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일부 당원들이 또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유권자의 심판이 당연히 거기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국민께서 보여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재보궐선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의견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단 질문을 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연결식이 하나 더 있었죠. 네, 백선엽 장군 연결실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아니고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네, 통합당 측에서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어떻게 뭐 잘 해결된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어쨌든 네. 뭐 개인적으로야 국립현충원 서울 현충원이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워낙 이제 땅이 다 차서 자리가 없다라는 네. 입장 그리고 이제 유족들도 이제 동의를 했고 고인께서도 생전에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것을 이제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 저는 뭐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종식이 된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끝까지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친일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나라를 구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그 영웅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전쟁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이 완성이 되려면 본인이 친일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민족 앞에 사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말씀이 있었다면 그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완결된 모습,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그런 어차피 이것은 이제 역사의 평가에 또 맡겨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래서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그렇게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장 문제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굳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장소가 또 여유가 있는데 또 마다하고 대전으로 가시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 확인이 돼서 유가족이나 본인께서도 동의하신 일이니 좀 그 백선엽 장군을 존경하고 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엔 조금 밝은 이야기 하고 싶네요. 네, 두 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홍대리, 오늘 차 안 가지고 왔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로 갈아탔거든. 승용차 마일리지? 서울시에서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포인트를 주는데 현금처럼 써도 되고